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콤파스 알고리즘 사례인데요. 미국 법원의 범죄 예측 알고리즘이 흑인 피고인을 백인 피고인보다 재범 위험이 높다고 부당하게 예측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례 개요는 콤파스, 즉 미국 법원에서 사용하는 재범 위험 예측 알고리즘입니다. 개발사는 이퀄펀트 기업인데 활용은 보석을 결정한다든지 성향을 판단한다든지 보호 관찰을 판단한다든지 이런 어떤 활용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즉 사람의 자유를 결정하는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석한 결과로는 흑인 피고인은 실제로 재범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위험으로 잘못 예측된 결과가 2배 이상 높았고, 백인 피고인은 실제로 재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위험으로 잘못 분류되어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조건에서도 인종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분석 결과적으로 영향은 과거 범죄 데이터, 즉 횡령 데이터를 포함해서 학습을 시킨 결과 재범 위험 점수를 생성했는데 판사 의사결정에 반영이 된 거죠. 핵심은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었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편향되었고 판결도 영향을 끼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문제 원인은 데이터 자체의 편향성이죠. 체포, 기소 데이터에 이미 인종 편향적인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AI가 그대로 학습하는 사례입니다. 즉 변수 문제, 즉 소득, 거주지, 교육 등이 변수로 들어갔게 됐고, 뭐 간접적으로 인종에 반영이 된 거죠. 그 블랙박스 알고리즘이라고 기업의 영업 비밀, 내부 로직 공개 안 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투명성 부족을 가져오게 된 거죠. 따라서 위험성은 고소 거부 가능성이 증가되었고 형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핵심 의미는 AI가 법적 판단에 개입할 때는 위험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AI가 객관적이라는 신화가 사실 이런 사례를 통해 가지고 공개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알고리즘 정의에 대한 논의가 폭발된 거죠. 이 두 번째 사례의 시사점은 AI는 과거의 편향을 학습해 미래의 차별을 만든다. 그리고 알고리즘의 바이어스라 그러죠. 데이터 기반의 차별, 그리고 AI 공정성의 정의 문제를 일시켰습니다. 데이터 편향이 그런 시사점을 남긴 거죠. 두 번째 사례. 자, 그러면 세 번째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의 AI 채용 부분 사례입니다. 여성 지원자와 관련된 단어가 포함된 이력서에 감점을 부여하도록 학습되었던 AI 채용 시스템 사례입니다. 개요를 보면 2014년에서 2017년간 개발을 하였고, 개발 목적은 수천 건의 이력서를 자동 평가하여 우수 지원자를 선별하는 AI 시스템입니다. 방식으로는 이력서를 점수화해가지고 1에서 5점까지 순위를 매기게 된 거죠. 가점을 주면서. 분석한 내용은 AI가 여성 지원자를 차별하도록 학습이 된 거죠. 뭐 대표적 사례가 우먼이라는 여성이 들어가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해당 키워드를 포함한 이력서에 자동으로 점수를 낮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분석한 결과로 학습 데이터의 구조적 편향이 일어났고 10년치 이력서 데이터 학습하고 대부분의 남성 지원자 데이터가 많았다는 거죠. AI가 학습한 패턴은 남성이 더 성공적인 직원이라는 부분들을 편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편향을 그대로 학습했다는 거죠. 기존 채용 결과, 즉 이미 편향이 존재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거죠. AI는 이를 그대로 정답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차별을 자동화하게 된 거죠.
따라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편견의 자동화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간접 변수의 문제도 있었죠. 단어, 뭐 활동, 학교 등 그 성배를 암시하는 요소가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 사례의 문제의 원인은 과거 채용 데이터, 즉 남성 중심에서 AI 학습을 했고 남성 패턴을 선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 지원자에게는 감점을 줬고 결국은 차별 자동화를 하게 된 거죠. 이 세 번째 사례의 위험성은 여성 지원자의 기회를 박탈했고 다양성을 감소시켰고 기업의 인재를 손실을 낳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 차별이 사실을 이런 어떤 알고리즘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 핵심 의미는 이 사례는 AI가 편향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사례이고, AI는 객관적이라는 착각을 붕괴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편향된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경우 위협성을 강조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의 시사점은 AI는 과거의 차별을 학습해 미리 채용 차별을 만들었고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고 따라서 결과도 차별화되었고 AI 공정성 문제가 어, 발생이 되었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위험하다 하는 부분들을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사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테이 사례입니다.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혐오 발언을 학습하여 하루 만에 서비스가 종료된 AI 챗봇 사례입니다. 개요를 보면 2016년 3월 26년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 플랫폼은 트위터에서 진행을 했고요. 목적은 사람들과의 대화하며 언어를 학습하는 AI 실험입니다. 특징은 19세 여성 캐릭터를 설정해서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게 만들었습니다. 분석은 무제한 학습 구조를 가지고 사용자 입력, 즉 필터링이 없이 액면 그대로 다 입력을 했고 AI는 그걸 학습을 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모방해서 혐오 발언을 생성하게 된 거죠. 분석의 핵심은 AI가 인터넷의 악성을 그대로 학습했다는 거죠. 그리고 악의적 사용자 공격으로는 일부 사용자들이 의도적으로 사실 이렇게 악의적으로 말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혐오 표현을 반복적으로 필터링 없이 학습을 하다 보니 AI는 이를 정상언어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필터링 부족에 의해서 부적절한 발언이 차단 장치가 미흡했고 윤리적 통제 시스템이 부재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분석 결과로는 출시 후 16시간 만에 폭주를 했지만 사용자들과 대화를 통해 인종차별, 성차별, 혐오 발언이 학습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AI가 직접 인종차별 발언을 하게 됐고 나치를 찬양하고 여성 혐오 발언을 게시하게 함으로써 하루도 안 돼요. 서비스 중단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의 위험성은 혐오 콘텐츠를 확산하게 했고 잘못된 정보를 학습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고 특히 실시간 학습 AI의 위험성을 최초로 입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 의미는 AI는 학습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고 AI는 선악을 구분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입력 데이터가 곧 출력 품질이라는 의미를 갖게 됐죠. 근데 네 번째 사례의 시사점은 AI는 데이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그대로 복제한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 사례의 시사점이고 비지도나 실시간 학습은 위험하다. 그리고 콘텐츠 필터링에 꼭 필요하다. 그리고 각 사례별로 나왔지만 AI 악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사례가
데이터 편향의 네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